뭐 진짜 별거 아니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들 부등식은 언제 배우셨습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죠? 더 일찍은 부등호는 언제 배우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4학년 때 배워요? 이상 이상 초과 미만 이하는 5학년 때 배우지 않아요? 그때 이거랑 이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밑에 짝대기가 무슨 기호인지는 아시죠?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언제지? 한 20년, 25년 전까지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등식의 성질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A는 B2이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당연히 C는 0이 아니어야겠죠. 그죠? 등식의 성질에서는 양변의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식을 변형하더라도 등호,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진행하는 게 최종적으로 뭐로 이어지죠? 이항으로 이어지죠.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에게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중학교 1학년 배울 때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사실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식변형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항이라는 걸 사용하는 나라는 동아시아 3개국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이항이라는 그 작업, 부호를 반대로 해서 옆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세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려주는 학교도, 아니, 나라도 결국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3개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뭐라고? 거꾸로 구하기 라는 단어로. 그럼 그게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뭘 써요? 적어요. 적어요.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로 바꿔서요. 이항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 과정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넘긴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식으로 보통 공부를 가르쳐요.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갖고 적응하기도 저 왼쪽 게 제대로 적응되기도 전에 이항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니네가 식변형을 안 하죠. 못하죠가 아니라 안 하죠. 생각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3차 방정식이든 오메가든 뭐든 간에 항상 식을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르냐? 그건 아니죠. 부등식이 있다고 했을 때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숫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3이 2보다 크다면 3에서 1을 더하든 2에서 1을 더하든 그 값은 변하지 않고
3에서 1을 빼건 2에서 1을 빼건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구분이 하나가 생긴다고 했어요. 곱할 때는 개념이 조금 곱할 때나 나눌 때는 얘기가 당연히 0이 아니어야겠죠?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3에다가 2를 곱한다 라고 하는 거랑 2에다가 2를 곱한다 라고 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해요. 3을 2로 나누는 과정이나 2를 2로 나누는 과정이 부동 방향 안 바뀌는 건 되게 당연하죠. 그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6이죠?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C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지만 그 새롭게 곱해지는 숫자 또는 새롭게 나눠지는 그 숫자가 음수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미지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지수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AX가 3보다 크대요. 여기서 A는 음수랍니다. 자, 그럼 해를 구해봐. 라고 하면 X는 A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쓰면 참 다행인데 가끔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호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마이너스 기호라는 거의 뜻은 뭐라고 했죠? 뒤질래요? 마이너스라는 거 부호의 뜻이 물론 사칙연산 기호로서의 기능을 하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빼기죠. 덧셈 뺄셈 할 때 뺄셈 기호로서의 마이너스 말고 짝대기 말고 내가 말하는 건 마이너스라는 그 기호요. 부호로서의 마이너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3과 3의 차이점은 부호를 뒤집어줬다라는 뜻이에요. 0으로 기준으로 절대값이 같은 반대편 숫자로 넘겨준다라는 그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것 또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3에서 반대로 넘기는데 얘를 마이너스 또 한 번 더 붙이는 거니까 3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이구나. 중학교 1학년 과정 처음 배우는 그 유리수 계산하는 애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아마 멘탈이 나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상 이미 벌써 두 번째를 하고 있는 분들이시니까 그 정도쯤은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네, 부호라는 거와 음수, 양수라는 거는 달라요. 그죠?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호랑 음수, 양수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때 이거 기억나요? 부등호, 부등식에서 범위를 연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x라는 값이 a부터 b까지이고 y라는 값이 c부터 d라고 할 때 x 플러스 y는 어떻게 계산해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제일 작은 경우는 뭐지? 작은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제일 작을 거야. 제일 큰 경우는 보다는 작을 거고. 그러면 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경우는 뭐야? 가장 작은 숫자에서 가장 큰 숫자를 빼는 경우죠. 그리고 가장 큰 경우는 제일 큰 숫자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빼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거 대신에 생각하라고 한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이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보셔도 더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곱할 때는요? 조건이 몇 개가 생겨요. 예를 들면 A, B, C, D가 몽땅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서는 제일 작은 거 두 개 곱한 게 제일 작을 거고 제일 큰 거 두 개 곱한 게 제일 클 거야. 근데 그 말이 쏙 빠지면 양수라는 말이 빠지면 음수가 곱해지는 순간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미니멈부터 맥스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AC, AD, BC, BD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구분하죠. 그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또한 가장 큰 거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나눌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이거 실수 전체로 표현할 수 있다? 0을 제외한 실수 전체가 돼요. 0이라는 값은 표현할 수 없거든? 물론 이제 x가 어떤 범위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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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눠봐요. 값이 쫙 커지겠죠.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수를 곱하면 더 나누면 더 커질 거고요. 더 작은 숫자는 더 커질 거고요. 더 작은 숫자는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건 거의 수 전체를 포함하게 된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방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엔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만약에 양쪽 끝값들 이제부터 경계값이라고 부를게요. 이 경계값들 서로 포함할 때 그리고 포함하지 않을 때 이건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엔 부등호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요? A 더하기 C보다 B 더하기 D보다 X 플러스 Y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왜 크다예요? 예?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크다예요? 왜요? 네, 정확하게 딱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은요? 경계값을 포함하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겨요, 무조건? 붙으면? 등호 없는 거. 그죠? 등호 없는 애가 무조건 이겨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기 해서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자체를 사칙 연산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정리 다 되셨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1차 부등식과 1차 방정식 자체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서로 같죠.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야? 네.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을 다른 쪽으로 넘겨서 계산했을 때 이때 등호 또는 부등호에 따라서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가 결정될 뿐이에요. 풀이 방법도 동일합니다. 단 뭐만 주의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조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제 2번 x에 대한 부등식 a 더하기 2b가 x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음수인가? 양수군요. 여기에 해가 x는 1보다 작다랍니다. 이때 이때 a-b에 대한 x 플러스 2a 더하기 5b가 음수의 해를 구하라네요. 일단 제일 먼저 정리해줘야 될 건 뭐라고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애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를 넘겨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두 번째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A의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A의 부호가 0보다 크면 X라는 거의 해는 A분의 B보다 크다가 될 거고 A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한다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는 걸 확인하셔야 되죠. 거기에 마지막 예외사항으로 A가 0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0보다 B가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즉, 이거는 이제 나오는 식에 따라서 조금씩 값이 달라질 건데 0 곱하기 B, 근데 이 B가 만약에 음수야. 말 돼, 안 돼? 말 되죠? 0은 모든 음수들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음수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식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구분 자체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볼게요. 자, 두 번째 할 건 뭐라고? x라는 값이 a 더하기 2b 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는 애를 경계값으로, 그죠? 경계값으로 가져요. 근데 부등호 모양을 보면 방금 전까지 요랬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음수다라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아, 누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몰라? 웬열? 몰라요? 옆에 있는 식이랑 이 식이랑 차이점이 뭔지 몰라요? 예,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a 더하기 2b라는 값은 음수구나 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값이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a 더하기 2b라서 3a가 마이너스 b 나오네요. 맞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이걸 만족하게 하려면 넣어볼까요? b라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3a 집어넣어 볼까?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a 마이너스 6a가 음수. 따라서 a는 양수. 여기까지 찾아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찾아야 해요. 요렇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씩 확인합니다. b에다가 뭘 대입하면서? 마이너스 3a 대입하면서 마이너스 3a 대입하면서 가능하죠? 근데 a는 뭐라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안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x라는 값은 4분의 13보다 작아요. 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뭘 확인했어요? 식 정리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얘랑 차이점이 뭐야? 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 숨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비례식을 통해서 식 정리를 한 후에 이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자의 부호까지, 그 상수들의 부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래야지만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이런 규칙에 의해서 진행한다 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립 부등식인데요. 연립 부등식과 연립 방정식의 차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수많은 서로 간의 순서쌍들과 여기서 성립하는 해와 이쪽에서 성립하는 해의
공통해,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그 과정이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다면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선 뭐야? 이쪽에서 나오는 범위와 이쪽에서 나오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거. 결국엔 범위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연립방정식보다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따로 풀면 되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요. 항상 뭘 생각하라고 했죠? 공통범위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해야 되나? 좀 더 이게 포인트를 주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여태까지 교과과정상으로는 그 경계값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뭔 차이를 줬죠? 썸에 색이 칠해져 있냐 비어 있냐 라는 걸로 구분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x라는 값이 3보다 커요. x라는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 라고 한다면 3보다 크고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썼었다고요. 근데요, 이거보다 좀 더 덜 헷갈리라고. 이렇게 정답 해놓고서 나중에 그리는 게 기본 폼이라고 했잖아요. 수직선을 그리는 게 기본 형태예요. 수직선을 그렸을 때 100문제 중에서 99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수직선을 생략하셔도 돼요. 만약에 5문제 풀었는데 1문제 실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직선 생략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이번 교재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을 바꿔보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좀 더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는 애는 기울여서 쓴 거고 경계값을 포함하는 애는 직접적으로 그냥 위로 올라가서 쓴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서 주로 특히나 도움이 되냐면 특수한 해라고 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은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의 특수화는 x는 3이라는 특수해가 하나 생긴다고 했잖아요. 공통범위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공통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긴 공통범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좀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3보다 커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지 않았으니까 해가 없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풀이는 뭘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직선 표시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 말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경우에 애도 방정식과 다른 풀이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했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순서대로.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풀이를 하는 순간 허구의 범위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공통범위가 있을 그 공통범위만 적어줘야 되는데 공통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공통범위가 상수 한 개의 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에이, 절대값이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했을 때는 그 절대값을요, 정말 원래대로는 뭘 해주냐면 그 절대값의 값이 0이 되는 그 값을 기준 값으로 하여 선을 나눠주는 게 먼저 할 일이죠. 이건 부등식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요거보다 편의성으로 만약에 정말 단순하게 한쪽의 모든 값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쪽은 절대값 모양의 식, 다른 한쪽에는 상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펼쳐주셔도 돼요. 펼쳐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즉 어떠한 이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2보다 큰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쪽이 아니라 어디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애보다 작은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풀이 방법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라? x 플러스 1이 2보다 커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or예요, and예요? 또는이 될 겁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x 플러스 1이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2x-1이라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고요? 3보다 작다라는 값은 절대값을 풀면 반대편에선 무슨 얘기를 한다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라고?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지니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칭성이에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2번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 대신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또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는 동시에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2번입니다. 2번 문제예요. 그래서 ex라는 값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게 되겠죠. 자, 3번 볼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상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x-2, 2x-1. 이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까요? 그래요? 이거 두 가지를 서로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구간을 나눴으니까. 경우를 나누는 거랑 구간을 나누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경우를 나누는 거는 뭐예요? 같은 말이구나. 경우를 나누거나 구간을 나누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합쳐준다는 게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해야 될 때는. 근데 지금 얘는 동시에 만족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x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 정리해 주시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나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숨은 규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식을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x-2라는 값이 양수일 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여기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x-2라는 값이 음수일 때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가 될 거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엔 뭐가 돼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라 요 걸 서로 더해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4번도 해보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누시면 되죠. 경계값, 기준값이 얼마인 애를 기준으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첫 번째 뭘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자, 구분해서 식을 써주시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네요. 두 번째,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아, 2가 4보다 크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세 번째는 2x라는 값이 4보다 크다가 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쳐준 범위 값이 답이 되겠네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눈다. 좀 괜찮은 선택이에요. 근데 범위를 나누셨을 때는 항상 뭘 고려해야 한다? 그 범위를 나누었을 때 값을 연립해야 된다.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된다. 그 연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두 개의 범위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1차 부등식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